8월 29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다음 달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은 경험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국방전략 석좌 견해 전해드리고요. 미국 군대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입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반 입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휩쓴 대규모 홍수로 현장에서 필사적인 생존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네팔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최소 1,500명이 실종됐다고 당국이 28일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잔해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금까지 3,700여 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3,253명은 헬기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티베트 지역에서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977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도 티베트에서도 558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인 178명과 미국인 65명, 영국인 33명이 포함됐습니다. 네팔군 구조대는 라수아 지역의 어퍼트리슐리 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라자란 바스난 네팔군 준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것이 진흙에 뒤덮여 있어 터널의 입구와 출구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경찰은 이날 티베트 지역의 댐이 붕괴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새로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앞서 이번 재해로 형성된 자연장벽 호수로 인해 추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 구조 작업은 28일 새벽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6일 시작된 이번 재해가 당초 알려진 지진 때문이 아니라 빙하 붕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빙하 붕괴의 충격은 규모 5.2의 지진으로 관측됐으며 물과 바위, 얼음이 하루 약 100km까지 밀려가 라수아가디 국경 검문소를 파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미국 언론에 이번 재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 약 90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3명은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네팔 측에 연락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조차 이쑤시개처럼 휩쓸려 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며 우리는 네팔에 연락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네팔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말 참혹한 재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미국이 네팔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앞서 이번 주 발표한 성명에서 재난 대응 고문을 현재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톨릭 구호 서비스를 통해 임시 거처와 구호 물품, 식수 위생 지원에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후 X를 통해 네팔 외무장관과 수색 구조 작업, 실종 미국인들의 소재 파악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군사 동맹체인 나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동맹국 가운데 한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는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번 주 예고 없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두 정상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재 유럽 국가들로부터 매우 공격적인 정책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7일 지금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물론 그런 보도들은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러시아가 의도하는 바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도 27일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대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내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영국군의 군사시설과 장비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7일 미 전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적 관심을 서방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의 안보와 미국과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엘브리츠 콜비 미 전 정부 정책 담당 차관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른바 나토 3.0 전략을 협의했습니다. 나토 3.0은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콜비 차관은 리터 사무총장과 함께한 발언에서 미국이 서방구와 제1도련선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도 유럽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를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목적에 잘 들어맞도록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더욱 진전시키고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 주둔 미군의 전략적 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또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나토 동맹국 대사들과 만났습니다. 회의에 앞서 콜비 차관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국방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룬 진전을 비롯해 각국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분쟁과 관련된 나토의 대응을 거듭 비판해왔으며 일부 회원국이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지난 7월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콜비 차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권이나 기지, 영공 통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라며 좋은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일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 내 방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회원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콜비 차관에게
당신이 나토 3.0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으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강한 나토 속에서 더 강한 유럽과 더 강한 캐나다를 의미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2025년에 전년도보다 1,390억 달러를 추가로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늘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콜비 차관의 이번 방문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안을 놓고 동맹국들과 논의하겠다는 미국 국방 당국자들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방구의 안정을 국가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마약 밀매업자와 이란을 비롯한 적대적 정권의 대리 세력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벌이는 안전한 피난처로 서방구가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다음 달 제주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실시된 훈련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 작전, 사이버 방어 등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이번 중순 실시된 미국과 한국의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예방패 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026 프리덤 엣지 훈련도 축소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에게 북한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 출신의 인권 침해 피해자가 한국 사법기관을 통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직접 물은 첫 사례라는 평가 지원단체가 내렸는데요.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자로 기재됐으며 재판부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지난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여러 차례 강제 북송됐으며 이후 2008년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뒤 약 5개월 동안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와 도집결소,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성폭력과 구타, 비인도적인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최 대표는 북한 구금시설 피해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소송 제기 당시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김 씨 일가의 3대 세습 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 대표를 대리해 지난해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당시 이번 사건이 전쟁이나 납북 피해가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이 북한 내부에서 직접 겪은 인권 침해 책임을 한국 법정에서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국 사법기관을 통해 규명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환기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단은 소송 제기 당시 한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한국 사법기관이 관련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어떤 법리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와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금 확보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한국 내 북한 자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 포로들도 한국에 공탁된 북한 저작물 사용료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항소심까지 패소하는 등 실제 배상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